먼저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장이신 정은경 청장님의 정부 코로나 대응 대책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경 청장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입니다. 의학칼림원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발생 현황과 대응 경과, 그리고 올해 대응 방안과 예방접종 과제,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생 현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1월 20일에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10만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사망자가 1,700여 명이 발생해서 치명률이 1.65%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작년 11월에 시작된 3차 유행이 이후에 감소세를 거쳐서 하루에 한 4,500명 정도의 발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국가별 코로나 발생 현황입니다.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발생률 또는 그 사망률이 비교적 낮은 수준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방접종률이 늦게 예방접종을 시작해서 현재 1차 예방접종률이 1.9%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OECD 국가의 발생 현황입니다.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 발생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비교적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검사, 그리고 추적, 그리고 치료라는 3T 전략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서 유행을 최대한 통제하고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이루는 그런 목표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PCR 검사법에 대한 개발 도입,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도입,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대한 구축, 그리고 여러 가지 의료 대응 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많은 그런 수단을 통해서 코로나19를 대응을 해왔습니다. 코로나19의 대응 전략입니다. 크게 역학 대응과 사회적 대응, 그리고 의료 대응이라는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코로나19를 대응을 해왔습니다. 역학 대응은 검역을 통한 해외 유입 차단, 그리고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통한 국내 전파에 대한 차단, 그리고 사회적 대응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전파를 차단하는 그런 전략으로 마스크 등의 개인 방역 수칙과 그리고 업종, 시설별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집단 방역을 통해서 대응을 해왔습니다. 의료 대응은 다양한 그 진료 체계와 또 확진자의 그 위중도에 따른 치료 병상들과 또 컨트롤 타워를 통한 권역별 그 공동 운영 체계 등을 통해서 의료 대응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대응의 핵심 요소입니다. 범부처, 지자체 간의 협력, 그리고 민간 협력을 대표로 하는 거버넌스와 국민, 의료진들의 참여와 연대, 그리고 투명한 소통, 그리고 여러 가지 새로운 대응 방식을 도입하는 그런 혁신을 핵심 요소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간의 대응 평가입니다. 주요 성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생률과 치명률이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는 성과가 있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작년 경제 성장률이 선진국 수준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성과가 있었다라고 판단합니다.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효율적인 진단 검사 체계를 조기에 구축했고, 특히 민관 협력을 통해서 검사 역량을 조기에 확대할 수 있어서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요인이 있었고, 정밀한 역학조사를 통한 접촉자 추적 격리를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밖에 투명한 소통을 통한 국민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의 긍정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좀 더 한계점이 많았습니다. 방역 대응 인력이 여전히 부족하고 또 병상 부족 등으로 인한 의료 대응에서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정신병원, 요양병원, 그리고 투석 전문 병원들이 노출됐을 경우에 이러한 중환자, 특수환자들에 대한 병상과 인력 부족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적으로 진행되면서
민생 경제가 위축되거나 또 국민 피로도 증가에 따른 수용성이 저하되는 그런 한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 대응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전 세계 발생 동향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 누적 환자가 1억 3천 명이 돌파가 됐고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6주 연속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별로도 보시면 유럽,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모든 대륙에서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인 경우에는 특히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차지하면서 전염력 또 위중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메리카 지역에서도 특히 미국에서도 변이 바이러스의 우세종이 높아지고 있고, 또 브라질 등의 남미 지역에서도 변이로 인한 사망률,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국가의 동향입니다. 보시면 비교적 예방접종을 빠르게 진행한 이스라엘, 영국, 미국 등의 국가에서도 아직까지도 상당수 발생률이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또 봉쇄 수준을 볼 수 있는 엄격성 지수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느 정도 집단 예방접종률이 높아질 때까지는 방역적인 조치와 예방접종률 두 가지를 동시에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국내 동향입니다. 작년 11월 3차 유행 이후에 4,500명대의 발생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2월 중순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또 그간에 누적된 그런 숨은 감염자들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또 국민의 수용성 감소로 인해서 재확산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위험 요인입니다. 첫 번째는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국내에서도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 유입이 증가하고 있고, 또 국내 자체 집단 감염 사례에서도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집단 감염이 19건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주로 많이 분리가 되고 있고, 그 밖에 최근에는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도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또한 이런 주요한 바이러스 변이 이외에도 미국 캘리포니아 변이, 그리고 뉴욕 변이, 또 영국 나이지리아 등에서 확인되는 신규 변이 바이러스도 확인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유입 차단, 또 지역사회에서의 전파 차단을 정확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과제이고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방접종을 신속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백신을 조기에 확보하고 적시에 공급해서 백신 수급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국민들이 접종을 받으실 수 있게끔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이행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도가 증가하고 또 경각심이 낮아지면서 수용성이 약화되고 있는 그런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올해의 대응 전략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해왔던 방역 대응과 의료 대응에 더해서 예방접종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일상 회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응 전략입니다. 감염력, 전파력, 전염 기간을 차단하기 위해서 기본 방역 수칙을 강화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의 이행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효율성, 수용성, 효과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해서 적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감염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조기에 환자를 발견할 수 있게끔 검사 체계를 정비하고 효율화하고, 또한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인 일제검사, 선제검사와 같은 적극적인 검사를 통한 조기 진단 및 격리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 백신 예방접종률을 높여서 집단 면역을 달성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한 대응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현황 및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은 현재 전 국민 대비 70% 이상을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상반기에는 주로 고위험층에 대한 접종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사망을 예방하고 또 의료 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접종을 통해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센터와 위탁의료기관을 통해서 접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우선순위입니다. 1분기, 2분기는 주로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고 3분기에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인구의 약 2%가 접종을 해서 접종 속도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1분기 접종 대상자는 이미 한 90% 정도 완료가 되었고 2분기 접종 대상자인 75세 이상 어르신과 65세 이상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소자 입원 환자에 대한 접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반응 신고 현황입니다. 현재까지는 11,000건 정도가 신고가 돼서 1.4% 정도의 신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발열 근육통, 두통과 같은 예방접종 후에 흔한 이상 반응이 98.5%이고 사망 사례는 38건이 신고가 돼서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현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조기에 백신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 또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백신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백신 접종 이후에 면역 지속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접종 전략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것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 역량을 강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감염병 위기 징후에 대한 감시와 분석 그리고 유행 예측을 강화하고 또 신종 감염병에 대한 진단법을 개발하는 역량과 또 위기 시에 진단 인프라를 신속하게 가동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앙 및 지자체의 역학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역학 연구의 역량을 강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정보화를 강화해서 역학 조사에 대한 정보 시스템의 정비, 그리고 검역, 역학조사, 환자 정보, 접촉자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끔 정보화 시스템을 정비하는 게 필요하고, 또한 감염병 대응 체계와 인프라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지자체의 감염병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전담 조직 등을 강화하는 등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의료 대응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료 대응을 할 수 있는 병상, 인력, 그리고 시설, 장비를 확보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이 강화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 대응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확고하게 구축하는 게 필요합니다. 의료 대응을 총괄하고 또 병상이나 의료 인력 장비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임상 연구를 통한 최적의 표준 진료 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의료 대응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R&D 역량 강화도 필요합니다. 특히 치료제, 백신, 진단제를 조기에 개발할 수 있는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역량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겠고 이뿐만이 아니라 방역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감염병 역학 및 정책 연구도 강화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R&D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 정부, 그리고 산업계, 그리고 학계, 그리고 연구소, 병원 등의 연구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민간 협력 체계의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중앙과 지자체, 또 민간 전문 분야와 또 시민 단체를 아우르는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겠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제 기구와 주요 국가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서 경험하고 있듯이 감염병 위기는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해 보다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데 질병관리청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좋은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정경 청장님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감염병을 생각하고 백신 접종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해외에서나 우리나라에서 소위 자유로운 행동이 언제쯤 가능할까 하는 그런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청장님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까지는 이제 접종률이 아직 낮기 때문에 그 접종률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접종을 받더라도 전파 차단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와 또 면역 지속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그런 불확실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접종을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같은 그런 조치들을 연말까지는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좀 더 이런 접종률이 높아지고 상황의 변화를 보면서 저희의 행동이 어느 정도 좀 더 자유롭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진행 상황을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바쁘시겠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아까도 뭐 강의해 주실 때 백신의 수급에 조금은 국제적으로 이제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난제가 있다 그러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생산 내지는 연구하는 그 활동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현재 네. 국내에서도 백신 개발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앞서서 진행되어 있는 제품이 한 5개 정도가 있고 거기에는 합성 항원 방식의 백신이 2종류, 그리고 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백신이 1종류, 그리고 DNA 방식의 백신이 2종류 해서 5개 정도의 파이프라인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은 빠른 게 2A 임상이고 대부분은 1상을 끝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성공 가능성이 좀 높고 1, 2상에서 성과가 좀 좋은 백신들은 정부가 좀 더 집중적인 그런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 그 면역 그 대리자 ICP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임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 TF를 만들어서 정부에서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최근에 이제 가장 신종감염병에 대응하는데 가장 빠른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는 그 mRNA 백신 방식의 개발 플랫폼의 기술을 저희가 확보하는 부분도 외국하고의 공조되거나 국내 연구자들하고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별도의 위원회 TF를 만들어서 그런 핵산 백신 개발에 대한 것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우리 포럼을 위해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고 또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이런 좋은 참여를 해주신 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